네, 이 선생입니다. TAT급 테마학습 부가가치세 이번에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해볼 건데요. 사실 요거는 제가 좀 판단이 안 서요. 나올 거다 안 나올 거다. 좀 27회를 어떻게 예측을 해봤을 때는 대손세 공제 신고서나 신용카드 매출좀표 발행집계표 같은 경우는 한 번씩 출제가 됐거든요. 26회 때. 그래서 연달아 나오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조심스럽게 예측해봤을 때는 이게도 안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해드려야 되니까 뭐 이 시험 아니더라도 뭐 4월달에 전산세무회계 보는 시험도 있고 하니까 시험 준비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여기까지는 한번 부가세를 한번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부가세 신고서 작성 9점짜리 배점이 되어 있고요. 자, 일단 내용을 좀 보죠. 평가 문제 먼저 읽어볼게요. 자료 1번부터 3번까지 거래 내용을 검토를 해서요. 의제매입세 공제 요건을 갖춘 거래라면, 그러니까 공제 요건을 갖춘 거래는 메인 매출존표 입력을 하라는 얘기고요. 만약에 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일반 존표. 이게 지금 두 개가 메인 매출존표고요. 실제 풀어보면 아닌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거 일반 존표 입력하라는 얘기죠. 전자계산서 거래는 전자 입력으로 입력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에 자동 반영되도록 적요를 선택할 것이라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적요 6번 걸란 얘기죠. 적요 6번 이따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2기 부가세 예정신고 기간이라고 하면 7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작성하고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앞에 1번만 잘 되어 있으면 뭐 2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그런 내용이고요. 세 번째 보시면 이제 부가세 정리분계 회계처리죠. 일반 전표 입력에 9월 30일자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고요. 부가세 대급금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 원재료는 관련된 적요를 선택하라고 되는데 여기 이때는 적요 8번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도 이따가 같이 볼 거고요. 자료 설명을 보시면은요. 과일을 구입해서 통조림, 이제 과일은 면세고요. 통조림은 과세입니다. 이걸 제조하는 보람물산이라는 회사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회사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과일을 구입하여 통조림을 제조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과일은 면세고 통조림은 과세가 되겠습니다. 자, 보람물산 중소기업에 해당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는 이제 의제매입세 공제율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4분의 4를 적용하는데요. 이것도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원재료 매입 내역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숭아 자료 1번은 백상자를 외상으로 구입하고 이때는 이제 복숭아가 원재료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거래가 맞죠. 계산서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원샷 원킬로 한번 가보죠. 자료 1번 계산서입니다. 과일 관련 구입 자료죠. 자, 요게 있고 그다음에 7월 20일 날짜로다가 이제 구입했고요. 부산 청과한테 구입을 했습니다. 이제 금액은 310만 원. 이제 수량 단가도 모두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수량 단가 입력을 하면 이제 공고가에 자동으로 뜨고요. 품명 이대로 가시면 되겠고 외상 미수금이라 되어 있는데 이건 외상 거래가 맞습니다. 요 거를 한번 전표 입력으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5회죠. 자, 2125로 회사 코드 변경을 하고요. 아이고, 잠시만요. 방송사고 됐습니다. 됐고요. 자, 메인 매출표 입력 들어가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표 입력 들어가서 날짜는 이제 7월 20일이죠. 그다음에 53번 면세 매입이죠. 그다음에 과일 하시고 복숭아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이고. 수량은 이제 100개, 단가는 31,000원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드는 부산 청과니까 부산이라고 넣어 주시면 되겠고 전자세금에 체크하신 다음에요. 분계는 2번 외상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중요한 사안인데 이쪽에 보시면 이제 원재료가 있죠. 이 원재료의 적요,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에 자동으로 반영되게 하려면 여기 있는 적요를 6번 의제매입세 원재료 차감 요걸 누르셔야 돼요. 그래서 자, 066번 이렇게 해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보이시죠? 의제매입세 원재료 차감 부가 적요를 6번으로 세팅을 해야 된다. 원재료의 적요를 6번 세팅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되면 이제 자동으로다가 반영이 되게 되고요. 좀 이따가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료를 보시면요. 자료 2번을 보시면요. 자두 열상자를 현금으로 구입하고 수취한 현금 영수증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자두 열상자니까 이제 수량은 10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영수증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자료 2번 과일 구입 자료 현금 영수증 자료인데요. 내용을 보시면 이제 우리마트한테 샀다는 거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날짜는 7월 22일 날짜 그리고 품명은 자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합계 이걸 보시면 돼요. 15만 20원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이것도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메인 매출존표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날짜는 7월 22일. 자, 요거 이제
잘 보시면 현금 영수증 면세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매입 쪽 탭에서 고르시는데 현면을 찾으시면 돼요. 62번 현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62번 현면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자두라고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수량은 아까 우리 이제 문제에서 보였듯이 여기 보시면 이제 열상자라고 되어 있죠. 수량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단가 입력 안 하셔도 돼요. 수량 열상자. 그다음에 금액은 15만 020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마트니까 우리 이렇게 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마트. 그다음에 분계는 현금 구입이니까 현금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요를 6번을 걸어 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여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의제매입세액 원재료 차감 적요 6번을 원재료에서 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결을 해봤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일단은 매입매수표 입력은 다 끝났고요. 사실 이제 마지막 요건데 영수증이죠. 영수증인데 사업자가 발급한 영수증은요 적격증빙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산서랑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중에서요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것 이것이 해당이 되고요. 또 그 면세에 관련되는 원재료를 그렇죠 과세 대상으로 사용했을 때만 해당이 된다는 거 역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역시 세 번째 거는 파인애플 백상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금으로 구입하고 수취한 영수증인데 미안하지만 이거는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7월 28일 그 다음에 공급가액 대가 총액이 5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뭐 구구절절 나와 있는데요. 일반 전표 입력 사항은 그냥 제가 밑줄 친 것만 잘 보시면 되고요. 식자재 세상 이건 뭐 입력 대상은 아닙니다. 사실. 자, 입력 한번 해볼게요. 자,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서요. 7월 28일. 자, 그 다음에 이거 화면 구성 바꾸겠습니다. 자, 컨트롤 A 눌러서 그냥 4번 눌러서 바꿀게요. 자, 출금 그 다음에 원재료 하시고요. 뭐 그냥 이거 거래처 안 거셔도 되죠. 50만원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입니다. 자, 적요 6번은 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원재료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라서요. 여기까지만 입력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별도로 원재료 차감을 하지 않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사실 아유 죄송합니다. 사례가 들려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 공제가 왜 되지 않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장황하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론적인 내용을 설명해드리면 좋겠지만 일단은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스킬 위주로 가르치다 보니까 이론적인 내용은 깊이 안 들어가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 이론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따로 이제 갖고 계신 교재를 참조하시든지 아니면은 이제 수업을 들으시는 선생님들 또는 교수님들한테 여쭤보시고 좀 더 보강하시길 바라고요. 정말 뭐 궁금하다 너무 이 내용이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카카오톡 음성 채소로 보내드리는지 하여튼 따로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일단은 여러분들 이 부분은 스킵을 좀 하도록 하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고 자, 여기까지 다 됐으면요 일단은 첫 번째 미션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1번 미션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죠. 메인 매수표 입력해야 되는 거 일반 전표 모두 끝났고요. 두 번째 입력할 사항은 이제 요거죠. 요거를 할 건데요.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일단은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들어가죠. F10번 누르시고요. 그냥 의제라고 치시면 바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자, 들어가 보면요. 요게 날짜가 7월부터 9월 이게 예정입니다. 자, 보니까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 6번을 적용 입력한 것들이 다 나오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공제율이 있어요. 공제율 여기 보시면 공제율 보이시죠? 공제율을 커서를 클릭하면 중소기업이 아니다 그러면 1번 선택하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법인 음식점이다 라고 하면은 2번을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 이것도 이론적인 내공이 좀 있어야 되겠죠. 104분의 4가 중소기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그래서 3번이 선택이 이미 자동으로 다 돼 있어요. 건드릴 게 딱히 없죠. 자, 그러면 이쪽에서 이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의제매입 세액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지금 건별로 돼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이렇게 위에 보시면 이렇게 이걸 눌러 보시면 요 밑에 세액 합계가 나와요. 그래서 12만 5천원에 해당되는 금액 있죠. 이게 이제 의제매입 공제 대상 금액이고 요게 의제매입 세액 해당 금액인데요. 12만 5천원에 대해서 의제매입세 공제가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창 닫고요. 부가세 신고서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7월부터 9월까지로 한번 조회를 해보면요. 자, 지금 우리 화면에서요. 14번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을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요. 이쪽에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에 대한 명세가 있어. 의제매입세액 우리가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띄워야만 이쪽으로 불러와요. 요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2만 5천원 됐다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데 이 12만 5천원에 대한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자, 일단은 우리가
원재료를 구입할 때요. 자, 면세로 구입을 했죠. 면세로 구입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부가세 대급금을 없었다는 얘기죠. 부가세 대급금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게 있죠. 자, 면세로 들어온 것을 갖다가 우리가 나중에 과세로다가 매출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가세 대급금이 없는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조세 정책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원래 안 되는 건데, 그쵸?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 한해서 의제 매입세 공제를 허용을 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뭐 102분의 2냐, 104분의 4냐, 106분의 6이냐 뭐 이렇게 갈라지는 거고, 또 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조건도 좀 까다롭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보니까 이제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이 되는 거는 확인했고요. 이 의제 매입세 공제되는 부분이 얼마가 되냐면 우리 문제에서는 12만 5천 원만큼의 의제 매입세 공제된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부가세 대급금이 원래 없었던 거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분계가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은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아까 문제에서 부가세 대급금 계정을 사용하라고 했죠.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 해주시고 12만 5천 원 이렇게 차변에 살려주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재료를 구입할 때 일반적인 과세 물품 같은 경우 이렇게 부가세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대신에 원재료 금액을 그만큼 인정을 좀 덜 받아라라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문제에서 제시한 이제 적요가 8번 되겠습니다. 8번 타계정 의로 대체. 그래서 원재료로 우리가 이제 잡아놨던 금액이 원재료 B가 되지 못하고 부가세 대급금이 되었다. 뭐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입력을 언제까지 하느냐면 9월 30일자 일반 전표 입력에 회계 처리해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요게 바로 문제에서 제시된 12만 5천 원만큼의 이제 저장하시고 12만 5천 원만큼의 금액을 9월 30일자 입력하라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제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돼 있고 원재료는 관련된 적용을 선택하라고 되는데 이게 바로 제가 해드린 내용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거 일반 전표 입력 누르시고요. 9월 30일 들어가신 다음에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12만 5천 원. 자, 여기는 적용 걸 필요 없어요. 대변에 원재료 12만 5천 원 적용 8번 타계정 대체, 반드시 여기 적용 8번 타계정 대체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은 모든 평가 범위를 해결을 하셨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좋아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20회 보성물산이 되겠습니다. 역시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 사업자의 부가세 신고서 작성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보니까 이제 뭐 영수증 기록 계산서 있고 수산물 공급 계약서 뭐 이렇게 보이는데요. 자, 평가 문제부터 읽어볼게요. 자료 1.3의 거래를 검토하여 의제 매입세 공제 요건을 갖춘 거래는 역시 똑같죠. 매입 매수 전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반 전표 이렇게 돼 있고요. 전자계산선 전자입력, 그다음에 뭐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에 자동 반영되도록 적요를 선택할 것이라는 얘기는 적요 6번을 선택하라는 얘기라는 거 거의 뭐 정형화되어 있죠. 자, 그다음에 2번을 보시면 예정신고기간의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예정신고기간의 부가세 신고서 자동 작성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역시 회계처리 정리분계를 일반 전표 입력에 9월 30일자로 하라고 되어 있고 똑같습니다. 그냥 원재료랑 관련된 적요 똑같이 하면 돼요.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자료를 보시니까 1번은 수산물 전복, 이게 통조림 만드는 회사니까 수산물은 면세고 통조림은 과세입니다. 5박스를 현금으로 구입하고 수취한 영수증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는 영수증을 지금 바로 보면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이 되지 않죠. 9월 3일날 30만원 요것만 챙기시면 되겠고요. 그냥 일반 전표 입력에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모상이라는 데가 사업자인데요. 사업자로부터 구입할 때는 적격 증빙에 해당될 수 있는 계산서나 신용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만 가능하고 이거 이제 우리가 간이 영수증이라고 하죠.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바로 일반 전표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고요. 자, 9월 3일날 되겠죠. 자, 이것도 화면 구성 바꾸겠습니다. 컨트롤 A 4번 선택하고 화면 구성 바꾸고요. 제 스타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출금 원재료 하신 다음에 금액은 30만원 이렇게 하시면 정리가 다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료 2번에 대한 내용인데요. 수산물 전복 100박스를 구입했다고 되어 있고요. 전자계산서, 요거는 이제 수량 단가 입력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금은 자기수표로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결국엔 현금 지급이죠. 자, 그렇다는 얘기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두 번째 나와 있는 수산물 구입인데 뭐 전혀 문제 없습니다. 목포 수협 그리고 9월 10일 작성일자 500만원 입력하는데요.
요게 이제 전복하고요. 수량 단가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나오고요. 또 친절하게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것도 밑에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점표 대상입니다. 메인 매출점표를 들어가셔서 9월 10일, 그 다음에 53번 면세가 되겠죠. 전복 해주시고요. 수량은 100, 단가는 5만원, 500만원 나오죠. 그 다음에 목포 수협이니까 목포라고 쳐주시면 되겠고, 전자 입력해 주신 다음에 분계는 1번 눌러주시면 돼요. 여기까지인데, 자, 일단 우리 여기서 중요한 건 저기 6번이죠.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자동 반영되게 하려면 반드시 메인 매출표 입력 시 원재료에 적용 6번을 눌러줘야 된다. 그거 잊지 마시고요. 자, 빠져나오겠습니다. 자, 됐고, 그 다음 가볼게요. 자, 자료 3에 대한 내용인데요. 수산물 전복 50박스를 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고 받은 계약서이며 당사 기업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고 되어 있고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잠깐만 좀 정리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 좀 해드릴게요. 일단은 되게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제조업의 경우에는요. 제조업의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로 원칙은 사업자로부터 받은 계산서니까 이제 여기 전자계산서도 포함하죠.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나 흔히 이게 적격증명이라고 하죠. 현금 영수증 요렇게 딱딱 정해진 증빙들만 해당이 돼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자, 농어민으로부터 받은 거래 명세서나 또는 계약서 등 여기서 이제 송금 내역 같은 것도 해당됩니다. 이런 것들도 역시 해당이 된다는 거죠. 이게 원래 이제 다른 사업자는 안 됩니다. 제조업자만 해당이 되고요. 그 외에 뭐 음식업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안 돼요. 농어민 매입분이라고 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농어민 매입분인데 쉽게 해서 풀어서 말하면 농어민 매입분. 농어민 매입분은 공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외의 업종은 안 됩니다. 농어민 매입분은 예외적으로 제조업. 이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서 제조업이라는 얘기는 중소기업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다 된다는 얘기예요. 중소를 불문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중소기업이냐 여부를 따지는 거는 공제율이 102분의 2냐 104분의 4냐 이걸 따지는 거고요. 요거는 모든 중소기업이 모든 제조업이 다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된다라는 거고요. 자, 증빙을 좀 볼게요. 바로 이거죠. 수산물 공급 계약서. 가능합니다, 이거. 그래서 공급자, 그다음에 전보, 그다음에 공급량, 납품일자, 그다음에 금액. 단가는 없는데요. 그냥 없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기업은행 보통예금 이렇게 체크를 해 놓으시고 이걸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메인 매출점표 입력하라는 거죠. 자, 입력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메인 매출점표 입력. 자, 날짜는 9월 15일 납품일자. 그다음에 요거는요. 일단 농어민이 사업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면세건별이라는 60번 코드를 씁니다. 무증빙이죠. 자, 그래서 60번 면건, 그리고 품명은 전복, 그 다음에 수량은 50개, 단가는 입력 안 하시고요. 공급가 300만원, 그 다음에 김도원이니까 김도원, 그 다음에 뭐 전자세금 이런 거 없죠. 분계는 혼합입니다. 원재료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 300만원 탭 눌러주시고 기업은행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위에 저기를 6번으로 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첫 번째 저기 6번 걸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은행 거래처를 따로 거셔야 된다는 거. 이게 조금 다른 내용이다라는 거 알겠죠? 자, 좋습니다. 빠져나오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입력을 다 하셨으면요, 일단 다 끝났어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우리가 평가 문제 1번에 해당되는 부분 다 했고요. 2번에 해당되는 부분 있죠. 요걸 좀 들어갈 건데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 작성. 여기서 이제 중소기업이 104분의 4라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되겠고, F10번하고 의제라고 치시면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 나오고요. 7월부터 9월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 김도원과 농어민 매입분 있죠. 농어민으로부터 매입이라고 이렇게 딱 떠 있죠. 그다음에 목포 수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요거 똥구멍 확 올려주면 이쪽에 나와 있는 의제매입세 공제 합계가 30만 7,691원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총 800만원 중에서 요 금액이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 대상으로 뜬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알겠죠?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일단 의제매수액 공제신고 작성 끝났고요. 부가세 신고서를 가서요. 7월 1일부터 9월 30일로 조회하신 다음에 이쪽에 이제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결국엔 307,691원에 대해서 여기 이제 부가세 정리분계를 또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 저장하고 나오시면 되겠고요. 자, 4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제 매입세액과 관련된 회계 처리를 일반 전표입력 9월 30일자로 해야 되는데 부가세 대급금을 처리를 하고 아까랑 똑같죠? 원재료는 적요 8번으로 걸어서 없애줘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서요 9월 30일자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그리고 금액은 307,691원. 자, 그다음에 대변의 원재료 역시 같은 금액 307,691원 해주시고 적요를 8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적요 8번이라는 거 이거 잊지 마시고요.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뭐 그냥 할만하죠. 어렵지 않고요. 예, 뭐 몇 가지 패턴만 인식하시면 겉으로 보기엔 되게 어려워 보이나 상당히 좀 접근하기가 다른 부속 서류보다는 좀 용이한 편이 있어요. 그리고 부분 점수가 되게 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데까지 하시고 실제 시험에 시험장에 들어가셔서 시험을 접하시더라도 원래는 실무에서는 하나가 틀리면 다 틀리죠. 근데 뭐 AT도 그렇고 전산세금도 그렇고 부분 점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는 데까지 해보시고 안 됐을 때 이제 뭐 감점을 받더라도 최소한 여러분들이 하시는 데까지는 도전해 보시는 걸 조금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죠. 자, 18회입니다. 좀 인텐시브하게 확 가죠. 자, 일단 내용을 보시니까 메인 매수 전표 입력 뻔한 내용입니다. 자, 전자입력 입력하라고 되어 있고 뭐 적요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의제매수 공제신고서, 부가세 신고서, 그다음에 뭐 9월 30일자 일반 전표 입력 거의 똑같습니다. 부가세 대급금, 원재료. 자, 좀 러프하게 가볼게요. 자, 자료 1 보시면요. 사과 150상자 외상으로 구입했다고 되어 있고 전자계산 수치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게 중소기업이란 말도 참고할 수 있겠죠. 자, 내용을 쭉 보니까 이거 입력하라는 거죠. 자, 요거 그다음에 외상 요거만 가지고 입력을 할 수 있겠죠. 자, 바로 입력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 코드 변경 먼저 들어가고요. 2118이죠. 자, 메인 매수 전표 입력이죠. 메인 매수 전표 입력. 그다음에 7월 15일 53번 면세 매입 되겠고요. 사과라고 들어가시면 되겠고 150개 8만 원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다음에 남부 수협 그다음에 전자 맞고요. 분계는 2번 외상하시면 되겠고요. 이쪽에 적요를 6번을 걸어 주시면 되겠다. 이렇게죠. 이게 포인트죠. 됐습니다. 다음 두 번째 미션 볼게요. 자, 두 번째 미션을 보시면은 배 500상자를 농민 한세민으로부터 계약서대로 구입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 이거 외상으로 샀다는 얘기했죠? 자, 그러면 이거는 뭐죠? 네, 농업인 매입분에 해당되겠습니다. 바로 증빙을 보면요. 자, 보니까 농산물 구입 관련 자료 농민과의 거래라고 되어 있죠. 농산물 공급 계약서 한세민한테 샀고요. 배 500상자 8월 20일 납품 2,500만원. 그 다음에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이니까 외상으로 샀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바로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8월 20일 되겠습니다. 그래서 8월 20일 자, 가지고요. 다음에 이제 60번 면세 건별입니다. 그 다음에 배 하시면 되겠고요. 수량 500 여기까지만 하시면 되겠고요. 공급가액 2,500만원 입력하시면 되겠고 코드는요 한세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분계는 외상입니다. 2번 누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원재료 적요에 역시 6번 이렇게 걸어주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볼까요? 자, 세 번째 보니까요. 현금 영수증 부분인데 포도 40상자 현금으로 구입했다. 현금 영수증 수치 뭐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일단은 이거 제가 실수했네요. 2076년은 우리 이 날이 올까요? 2017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포도고요. 그다음에 총 합계 80만 원 되겠습니다. 여러분 너그럽게 받아주세요. 현금 영수증이기 때문에 현면이 되겠습니다. 현금 영수증 면세. 요거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날짜는 9월 24일이고요. 자, 일단 62번 현면입니다. 그 다음에 포도라고 하시고 40상자니까 40.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80만원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마트니까 하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사업자로부터 거래죠. 분계는 현금, 그다음에 원재료 적요는 6번을 이렇게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입력하시면 일단 입력은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이제 의제맵스의 공제 신고서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자, 보니까 두 번째 지시사항은 이제 의제맵스의 공제 신고죠. 자, 빨리 가보겠습니다. F10번 누른 다음에 의제 바로 나오죠. 자, 과세 기간이 7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 가지 우리가 입력한 것들이 다 모두 나와 있고, 중소기업이니까 공제율은 안 건드리셔도 되고, 만약에 중소기업이 아니다라고 하면 이거 다 102분의 2로 바꾸시던가, 또 이쪽 보시면은 이쪽에 일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한꺼번에 다 바꾸는 거거든요. 한번 눌러볼까요? 이렇게 한꺼번에 다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요거는 하나씩 다 바꾸는 거고요. 이쪽에 일괄이라는 걸 눌러주시면 한꺼번에 다 바꿀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아울러 알아두시면 좀 꿀팁이 되겠죠? 좋아요. 자, 밑에 똥구멍 확 들어보면 똥구멍 확 들어보면 흥분했나봐요. 왜 흥분하지? 변태인가? 자, 아무튼 자, 이쪽 보시면은요, 개가 있는데요. 개가 전체 금액이 이거고 145만 3,845원. 요게 이제 의제맵스의 공제 대상 금액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부가세 대급금에 해당되는 부분이겠죠. 자, 요걸 이제 들어갈 건데요. 자,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고, 이제 부가세 신고서를 가면 됩니다. 자,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의제맵스의 공제 신고서랑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더블 클릭을 해보면 이쪽에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 요 금액이 결국에는 정리 분계의 대상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 한번 정리 분계 한번 해볼게요. 저장하고 나오시고요. 자, 9월 30일이죠. 역시 9월 30일. 자, 저거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요. 자,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1453845, 대변의 원재료 1453845, 적요 8번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좋습니다. 됐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해분만 더 해보겠습니다. 15회 효원입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뭐 비슷한 패턴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러프하게 하겠습니다. 빨리 갈게요. 쭉 보니까 뭐 어떤 문제인지 대충 눈이 들어오죠. 자, 보니까 뭐 의제맵스의 공제 요건 갖춘 거 메인 매출 전표, 아닌 거 일반 전표 뭐 좋고요. 전자 입력, 그다음에 뭐 적요 선택, 그다음에 의제맵스의 공제 신고 작성하라는 것도 있고요. 자, 보면 이제 1기 부가세 예정 신고 기간에 의제맵스의 공제 신고서, 1기 부가세 예정이면 이제 1월부터 3월이죠. 부가세 신고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 똑같습니다. 3월 31일자 일반 전표 입력하라는 것도 되어 있고, 뭐 친절하게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료 1번을 볼게요. 참치 두 상자를 외상으로 구입하고 전자 계산서를 수취했다. 자, 보면 자, 이쪽에 나와 있는 이제 서울수협으로부터 구입한 3월 10일 참치가 있어요. 두 개, 단가는 200만 원. 참치가 꽤 비싸네요. 외상으로 4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바로 입력을 해 보죠. 자, 매일 매출 전표 입력, 공제 대상이니까 매일 매출 전표 입력을 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날짜는 3월 10일. 53번 면세 매입이죠. 참치라고 해주시고요. 수량은 둘, 단가는 200만 원. 그 다음에 서울수협이죠. 서울수협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고, 전자세금 체크하시고 분계는 2번 외상하시면 되겠고요. 적요를 6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꼭 좀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꽁치 20상자래요. 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했다. 보통예금 계좌 2차였다. 자, 이건 뭐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농어민 매입분 다 된다고 했죠. 제조업의 경우에는 제조업 맞으니까요. 자, 이건 이제 뭐 거래 계약서가 있던 건 아닌데 송금 내역만 있어도 됩니다. 자, 이렇게 증빙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이렇게 돼 있죠. 이종국이라는 사람한테 이종국 주민번호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걸 가지고 입력을 하라는 겁니다. 자, 이거 이제 면세건별로 입력하면 된다는 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3월 20일이고요. 60번 면세건별이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쪽에 이제 문제에서 나와 있죠. 입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꽁치 20상자. 그렇죠. 꽁치 20상자. 그래서 꽁치라고 하시고 20. 단가는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100만 원. 그다음에 이종국이니까 이종국. 그다음에 분계는 보통예금 거래니까 이제 혼합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원재료는 적요 6번 해주시고, 대변에 보통예금 103번. 그다음에 100만 원 해주시고 탭 누르신 다음에요. 국민은행이니까 이제 국민은행이라고 설정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됐습니다. 자, 빠져나오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예요. 이제 자료 3번인데 정어리 40상자를 현금으로 구입하고 영수증을 수취했다라고 돼 있는데 뭐 중소기업 좋고요. 근데 일단 아시다시피 일반 간이 영수증은 사업자로부터 받으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요거 50만 원 3월 28일자 일반 전표 입력만 해주고 그냥 끝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3월 28일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도록 하죠. 일반 전표 입력 3월 28일.
그 다음에 출금 그냥 원재료 하시고요. 5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다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만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야 뭐 이제 불러오는 대로 그냥 저장하시고 나오시면 되는데요. 자,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신고서부터 한번 가보시죠. 자, F10번 누르신 다음에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들어가고요. 중소기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1월부터 3월로 돌아가신 다음에 104분의 4가 맞는지 확인하면 되는데 다 맞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요거 동그랑 한번 눌러보고 19만 2천 그쵸 307원 요게 이제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확인됐고요. 나가시면 되겠고요. 부가세 신고서 들어가시고 다음에 1월 1일부터 3월 31일 일기 예정이죠.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주의할 거는 이제 신용카드 고정은 미리 다 입력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것만 잘 보시면 돼요. 19만 2,307원 요게 이제 의제 매입세액 공제 대상 금액이 되겠죠. 자, 이제 저장하신 다음에 부가세 정리분계로 넘어가시면 되는데요. 자, 일반 전표 입력이죠. 역시 3월 31일 날로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192307 그죠? 대변의 원재료 192307 적요 8번 타겟형으로 대체 이렇게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우리 모두 훑어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의제 매입세 공제 관련된 내용들을 모두 학습을 해봤습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TAT 2급 시험 자체가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렇게 좀 적응을 하다 보면 반복해서 테마 학습을 진행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좀 숙달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론적으로 좀 이렇게 아무래도 전산 세무 같은 경우는 범위가 되게 넓고 이론도 좀 어떻게 좀 훅훅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AT 같은 경우는 이제 실무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내다 보니까 이렇게 이론이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거나 말도 안 되는 이론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상식선에서 충분히 나오는 부분들도 있고요. 공부를 하셨다는 전제 하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내용들이라든가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시는데 초점을 맞춰서 학습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진행하도록 하고요. 저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강의로 뵙도록 하겠습니다.